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일 부산 지역 신규 확진자가 66명 발생했습니다. 사구의 사업체와 금융기관, 목욕장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위중증 환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직전인 2주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40억 원치에 달하는 헤로인을 국제 특송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 적발된 헤로인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지역의 한 병원이 나섰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을 병원으로 초청해 건강진료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부산 가덕도 해안가 일대에서 음주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일 부산 지역 신규 확진자가 66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직원이 확진된 사하구 소재 사업체에서도 1일에 이어 2일에도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8명입니다. 사하구 금융기관에서도 직원 지인 1명과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해운대 백화점과 관련해서는 752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17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직전인 2주 전 8명에 비해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0대가 9명, 60대 4명 등으로 50대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해당 연령대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위주로 바뀌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고 시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40억 원어치에 달하는 헤로인을 국제 특송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 적발된 헤로인 양 중 가장 많은 양인데요. 네, 해당 조직의 총책은 캄보디아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SNS를 활용해 밀반입 방법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2층 남자 화장실 앞 경찰의 한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행문 체포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문 체포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로 A씨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1.2kg,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국제 특송으로 들여온 마약의 배송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기를 이용했습니다. 또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동원하고 배송 장소로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판매책을 찾던 일당은 부산 지역 판매책에게 2.5g 샘플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냈다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당 조직의 총책은 지난해 7월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다 캄보디아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SNS를 활용해 밀반입 방법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헤로인을 밀반입한 혐의로 유통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총책은 국내로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지역의 한 병원이 나섰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을 병원으로 초청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중학생 A양. 척추가 옆으로 휘는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치료를 위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 의료진은 정밀 검사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수술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찾지 않고 방치됐다면 고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양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이제 비정형 측만증 하나만 딱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이제 그냥 3개월마다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정기검사. 예. 같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 B양도 고도 비만으로 벌써부터 관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부모의 보살핌 없이 홀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 다행히 지역의 한 병원이 아이들의 동반자로 나섰습니다. 성장기에 병원 문턱이 높아서 못 오는 상황이 없도록
그래서 편하게 와서 그냥 아픈 데를 말할 수 있는 데가 됐으면 제일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짧게 안 끝나고 길게 가게끔. 병원에서 마련한 음식으로 점심을 먹는 아이들. 언제 긴장했냐는 듯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 병원에서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16명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정기 진료와 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별도로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마스크 전달을 위해 찾았다. 어려운 사정을 듣고 흔쾌히 나선 겁니다. 지속적인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함께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도 이어지는 관심과 사랑이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 아이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부산 가덕도 해안가 일대에서 음주와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강서구는 가덕도 내 해안가에서 취사와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천성항과 대항항, 외양포항 등 가덕도 내 전체 어항 10곳과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m 일대입니다. 동의대 펜싱부의 최수연과 윤지수 선수가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최수연, 윤지수 선수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지난 7월 말 일본 지바 마쿠아리 메세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사브르 단체전 3, 4위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45대 42로 누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 여자 사브르 단체 종목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메달을 딴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편 최수연 선수는 동메달 결정전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헝가리와의 8강전에서 어깨 탈골 부상에도 불구하고 4강전에 연이어 출전하며 팀의 동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KT와 제휴를 맺고 지역화폐 동백전의 수수료를 챙겼던 카드사 수익을 부산시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까지 동백전 운영을 대행한 KT는 부산구와 농협 BC카드와 하나카드를 통해 체크카드를 발행하고 결제 수수료를 얻는 수익 모델을 운영했다며 KT와 운영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세 개 카드사는 최대 16억 원에 달하는 이용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 개 카드사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부산시가 아닌 KT로 계약이 끝난 만큼 제휴 카드사가 지역화폐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계약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휴 카드 3사는 동백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올해 최대 58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700여 단지, 이 중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이 1,800여 단지가 넘어서면서 전체 비율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가속되면서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에서 용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해 8월부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와 기본 방향과 현황조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과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또 리모델링 사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등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에 더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 71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일부시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간소화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 지원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동네 온천장 로고에 대한 상표권 등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로고에는 온천장의 백학전설과 온천수의 물결 등 지역의 특색을 담았는데요. 이는 온천수를 활용한 지역 특화 상품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지역의 대표 관광지 동네 온천장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동네 온천장 브랜드 로고 상표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로고는 온천장의 백학전설을 이미지화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학이 동네 온천에 내려앉은 뒤 다리가 나아 다시 비상하는 백학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또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온천수의 물결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는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 로고를 디자인하면서 동네 온천장만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시각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동네 온천장 브랜드 로고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 수업에서 직접 디자인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통해 동네 온천장의 시그니처 스토리인 백학전설의 모티브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동래구는 지난 15일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고 심사 등을 거쳐 등록 완료까지 약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네 온천장 브랜드 로고는 온천수를 활용한 마스크팩 등의 지역 특화 상품에 활용됩니다. 구는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면 동네 온천장의 특화 상품을 인증하는 만큼 지역 이미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네 온천장 브랜드 로고를 사용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상품을 제작해 나갈 예정이고 향후 온천장의 먹거리와 특화 상품 그리고 서비스 등에 널리 활용해서 온천장의 상권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네 온천장 고유의 브랜드 탄생을 앞둔 가운데 온천장 도시재생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부산 경남 미래정책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시 출자 출연기관에 성 관련 비위가 계속 터지는 이유에 대해 형식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정책은 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로 인한 불명예 사퇴 이후 2019년부터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지만 미수강자가 수강 대상자의 17%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수강자와 미수강자 현황 자료가 없고 부산시를 통해 제출된 출자 출연기관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25곳 중 8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소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2일 원전 소재 지자체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원자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붕괴가 예상된다며 원전이 소재하는 시군 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부산, 울산 등 광역지자체와 기장, 울주 등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며 매주 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행과 악습인 광역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은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정문 앞에서 72회 진행했으며 부산시에 77차례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